2026년 6월 29일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터널 안에 3만 입방미터가 넘는 콘크리트를 붓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거의 1000대의 트럭과 3달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모두 16km에 달하는 지하 통로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공간을 완전히 채워 단단한 돌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가자지구 최대 터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위험한 터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터널은 이스라엘군이 한 곳에 쏟아부은 콘크리트 중 가장 많은 양이 투입된 곳이었습니다. 남는 질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랬는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에 뭐가 묻혀 있었고 왜 그렇게 같이 있었나요? 지금 바로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답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이 전쟁을 볼 때 거의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한 가지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사실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발밑 지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 좀 봐요. 우리가 하마스 같은 단체의 힘을 상상할 때 보통 영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떠올립니다. 무장한 남자들, 날아오르는 로켓, 건물들. 눈으로 보고 셀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진짜 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힘은 항상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자 지하에는 아무도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터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정치는 매우 다양하지만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하마스에 따르면 500km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지휘실, 숙소, 로켓을 조립하는 작업장, 무기 창고, 전투원들이 집 안에서 사격하는 위치, 완전히 숨겨진 또 다른 세계,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곳. 이스라엘 추정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약 10억 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가자 지하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갔던 지휘관 중 한 명이 정확히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거의 지하철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터널은 가자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과의 국경으로 가볼까요? 그곳 마즈달줌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란과 같은 축에 속한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가족들이 잠을 자는 마을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로켓과 로켓 발사기, 그리고 바닥에 쌓여있는 탄약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공격 기지가 평범한 마을 아래에 숨겨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널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마을 전체의 땅이 불과 먼지 구름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터널을 파괴했습니다. 미국이 중재한 휴전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2대의 카메라가 같은 폭발을 포착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촬영해 땅이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멀리서 촬영했습니다. 물덩이가 하늘을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 모든 것이 땅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자와 레바논에만 국한됐다면 전쟁 지역의 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멀리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여기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방금 보신 곳은 가자가 아닙니다. 레바논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깊이 25m에 달하는 손으로 판 수직 갱도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폭발물과 무기가 가득 차 있었고 테러 공격을 위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권총, 소총, 수류탄, 그리고 집에서 만든 폭발물이 담긴 양동이들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밤에 멀리서 모든 것을 폭파했고 성광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하세요. 지하포위는 국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도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레바논, 가자, 예루살렘, 세 개의 전선, 하나의 전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당신에게 초대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것, 즉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는 것이 당신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아무도 들려주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려운 질문에 도달합니다. 만약 세 나라에 걸쳐 퍼져 있고 무기와 위험한 사람들로 가득 찬 이런 거대한 조직이 존재한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냥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을까요? 왜 모든 터널을 다 없애버리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그 대답은 냉혹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구체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가자지구의 모래는 부드럽고 파기 쉽습니다. 새로운 터널 하나를 만드는데 하마스는 약 10만 달러가 들고 완성하는데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저렴하고 빠릅니다. 반면에 파괴하는 것은 매우 비싸고 느립니다. 전 세계의 이 모든 네트워크를 파괴할 만큼 충분한 폭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채울 만큼 충분한 콘크리트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규모를 보고 싶으신가요? 2021년 한 작전 이후 이스라엘은 100km의 터널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 당시 가자지구의 하마스 지도자는 그것은 단지 일부에 불과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500km가 넘고 그들이 잃은 것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대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침내 진짜로 그 네트워크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전 추정보다 훨씬 많은 수천 개의 진입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네트워크는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전히 그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인가요? 지하전은 진 건가요? 왜냐하면 만약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적이 이긴 것이라는 뜻인가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든 터널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하마스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들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마스는 군대가 되기 전에 하마스는 하나의 이념입니다. 또한 이념은 폭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은 콘크리트를 가지고 있어도 이념은 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는 답이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념이 당신을 죽일 힘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적을 어떻게 무장해제시키겠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체 전략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이미 그것이 불가능한 임무라는 건 드러났기에 이스라엘은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군은 터널이 적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주는지에 따라 터널의 순위를 매깁니다. 국경을 넘어 무기를 들여오는 터널. 이런 터널이 우선순위입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어져 적이 숨어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터널. 우선순위입니다. 지휘실, 시스템의 심장부인가요? 최우선 순위입니다. 그리고 작고 국지적이라 큰 가치가 없는 터널들은 어떨까요? 그 터널들은 영원히 파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더 이상 지도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이제 적에게 실제로 힘을 주는 것을 빼앗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터널을 파괴한다는 말조차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터널의 사용을 막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즉 터널을 쓸모없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껍데기가 아직 아래에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아무도 그것을 이용해 공격할 수 없다면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희귀한 겁니다. 터널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16km를 돌처럼 굳을 때까지 봉인하는 것. 이걸 모든 곳에 적용하기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외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장 가치 있는 목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트럭 한 대 한 대가 아깝지 않은 대상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이끕니다. 1000대의 콘크리트 트럭이 투입된 그 터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그 거대한 콘크리트 투입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터널이 최대한의 조치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그 터널은 최대한 조치할 가치가 있었어요. 그것이 처음 제기된 미해결 질문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 터널은 가자 남부에서 하마스의 주요 세력 중 하나인 라파 여단의 지휘센터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약 8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 터널은 주거 지역 아래를 통과했습니다. 모스크, 학교, 보육원, 그리고 진료소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평범한 삶 아래에 숨겨진 본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터널이 역사에 남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다르 골딘이었다. 이스라엘 군대의 중이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예술가였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약혼 중이었고 몇 달 후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1일 그는 가자지구 라파에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휴전이 있었습니다. 유엔과 미국이 중재한 72시간의 휴전이었습니다. 막 1시간 남짓 시작된 휴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는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숨 돌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숨 돌리는 순간 하마스 대원들이 터널에서 나왔습니다. 하다르 부대를 공격했고 3명의 군인을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땅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다르 골딘의 시신이 남겨졌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달도 아니라 무려 11년 동안이었습니다. 4120일 동안입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가족은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아와 아버지 시마가 아들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녀는 제네바의 유엔에서 연설하며 각국 대표들로 가득 찬 방에서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수년 동안 그들은 이 싸움에서 외로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공식 명단에 올리기 위해서조차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5년 말 11년이 지난 후 하다르 골딘의 시신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예롭게 이스라엘에 안장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관 위에 국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싸웠던 군인들이 의장대를 이뤘습니다. 집 밖에서 그의 어머니가 아주 조용히 6마디만 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다. 그는 집에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 총사령관이 장례식에서 방금 당신이 본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콘크리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트럭 1000대가 들어간 그 터널, 바로 이 터널이었습니다. 하다르 골든의 시신이 11년 동안 숨겨져 있던 터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통로를 콘크리트로 채웠을 때 영원히 봉인해버렸습니다. 단순히 구멍을 막은 게 아니었습니다. 한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전투에 파견하는 모든 군인에게 하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 누구도. 여기서 이야기는 본질을 드러내 겉모습 아래 숨겨진 진짜 모습이지. 이스라엘의 승리는 어떤 사상을 죽이는데 있지 않았으니까. 그건 안 돼. 승리는 그 사상이 숨어있던 어둠에서 끌어내고 그 밑에 묻어두었던 것을 다시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지.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 그리고 이건 꼭 알아야 해. 바로 이 순간에도 다른 터널들이 건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아주 최근에 가자 중심부의 데이르 알발라흐라는 지역에서 하마스가 지하 인프라를 재건하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포착됐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현재 시행 중인 휴전 협정을 위반하고 있었어. 그리고 너도 이미 짐작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즉시 그 지역을 상공에서 공격했고 2차 폭발이 이어지며 그 아래에 실제로 터널과 저장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어.
사실 가자지구의 땅 아래에는 여전히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통로가 남아있어. 하마스 전투원들은 그곳에 가서 다시 땅을 파. 이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아직 계속될 거야. 왜냐하면 지하 전쟁은 그 봉인된 터널로 끝나지 않았거든. 앞으로 몇 년간의 전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가까이서 지켜볼 거야. 이 헤드라인에 거의 나오지 않는 전쟁을 이해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길게. 장군들도 확실히 답하지 못하는 질문이야. 하마스의 터널을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은 항상 다시 파낼 방법을 찾게 될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댓글을 읽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